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어린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그런 인간을 아빠로 두느니 그냥 없이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했습니다. 그런 놈과 이혼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은 저와 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어린 여자랑 외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주시던 이모님의 딸과 말입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어느 정도로 막장인 인간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더 웃긴 건 이게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도 제게는 큰 충격과 반전이었지만 남편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제대로 뒤통수 맞았거든요.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제 사연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2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갖고 30살이 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둘 다 직장도 탄탄해서 벌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결혼하고 더 나이 먹기 전에 2세 계획을 세워 지금의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으로 몇 달 동안 집에서 몸조리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다시 복직했습니다. 저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 낳고 몸조리한 다음에 바로 복직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줬고요. 물론 시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왜 어른들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쉬었으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아까운 능력을 뭐하러 썩히냐면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두 분이 대신 봐주시면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매달 얼마씩 용돈 개념으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하는 수 없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처음부터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생각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낯선 사람에게 맡기는 건 조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돌보면 된다고 하여 아이를 맡긴 건데 아이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이래저래 무리하시다가 결국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 후부터는 저희가 좋은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겠다고 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이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집안의 살림과 육아는 전적으로 제게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아는 친구가 출산하고 나서 저처럼 복직하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는데 괜찮다고 추천하길래 업체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인이고 업무가 많은 편이라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가정부 겸 베이비시터 역할까지 하는 거라 적은 비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니까요. 업체에 전화했을 때 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 그저 좋은 분으로만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후보를 보여주셨는데 그중에서 한 이모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상이 가장 좋고 온화해 보였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자 업체에서 그러더군요. 이모님은 손도 빠르고 야무지시다고요. 제 집처럼 꼼꼼하게 살림하는 건 기본이고 경험이 많아서 아이를 그렇게 잘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용한 사람들이 평도 좋았다며 추천하길래 그 이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이모님은 우리 집으로 출근하셨고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이모님, 제가 오늘 야근이라 많이 늦을 거예요. 그이가 최대한 일찍 퇴근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집에 계셔주세요. 네, 그럼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이고 참, 이게 뭐예요? 보니까 맨날 시간 없어서
아침밥도 못 드시고 출근하시잖아요. 자고로 사람은 배가 든든해야 일할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갈 때 드시라고 건강 주스 좀 만들어 봤어요. 쓴 거 못 드시니까 과일 많이 넣었어요. 맛있을 거예요. 어머, 감사해요. 따로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아유, 괜찮아요. 별것도 아닌데요, 뭐.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이모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살림과 육아로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 아이에게 풀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알던 사람이 아니라서 신뢰도가 많지 않았기에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 하시는 일을 지켜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다 싶더군요. 이모님의 일처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살림이며 육아며 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했어요. 적응력도 빨랐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모습에서 큰 신뢰감이 쌓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모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거기다 눈썰미와 센스가 참 좋으셨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처리하셨고, 나중에는 엄마처럼 저희 부부의 건강까지 챙겨주실 정도였어요. 따로 말씀드린 일이 아니라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까지 신경 써주시니 참 감사하면서 좋은 분을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일하던 중 아이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열이 너무 심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고, 저는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님. 왔어요. 애는 좀 어때요? 다행히 열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일하다 많이 놀랐죠? 네,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이모님. 저보다 이모님이 더 놀라신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아프다는 말에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열은 조금씩 잡혔다는 말을 들었고 그제야 이모님의 행색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잔뜩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에는 식은땀이 한가득하였습니다. 거기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한쪽은 신발을 안 신고 있었어요. 오른쪽은 슬리퍼, 왼쪽은 양말만 신은 상태였습니다. 이모님, 한쪽 신발이 없는데요. 급하게 나온다고 제대로 못 신고 나오신 거예요? 왜 이러면 발 다치시면 어쩌시려고요? 아이가 워낙 몸이 뜨겁고 금방이라도 숨 넘어갈 듯이 울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신발 한쪽 안 신으면 어때요? 애 아픈 게 더 중요하지. 애들 어릴 때 한 번씩 크게 아프곤 해요. 내 딸도 어릴 때 이렇게 아팠었거든요. 한 번 겪어본 일인데도 우왕좌왕 정신 없었네요. 내 새끼 아픈 것처럼 어찌나 마음이 졸였는지. 그래도 이제 열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모습 보니 마음이 좀 놓여요. 이모님.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이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눈녹도 사라졌습니다. 그 진심에 크게 감동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걱정 없이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이모님께 마음을 열고 더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모님과는 가족처럼 편한 사이로 지낼 수 있었고 점차 우리 사이에는 큰 신뢰와 정이 쌓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이모님께 집안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며 크게 의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참 감사하더군요. 가족도 아닌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비록 일한 만큼 챙겨드리기는 했지만 이 밖에 도움될 만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얼굴빛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고 크게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디 아프시냐고 걱정스럽게 여쭤봐도 별일 아니라면서 넘어가셨는데 점점 그런 날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더군요. 하루는 퇴근하는 이모님을 붙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모님, 잠시만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왜?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요즘 이모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 기준요 무슨.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1년 넘게 이모님 얼굴 보고 살았는데 딱 보면 알죠. 일하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기고 크게 한숨 쉬시잖아요. 아무래도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보세요. 아, 참. 이거는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모님은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고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고민이 뭐 있냐면서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 고민도 다 들어주시며 도와주셨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은 망설임 끝에 어렵사리 입을 떼셨어요. 그게 사실은 집에 일이 좀 생겼어요. 글쎄 우리 딸이 일하다가 사고를 쳤지 뭐예요. 무슨 사고요? 우리 딸이 일하다가 실수로 손님 옷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사장이 변상해준 만큼 우리의 월급에서 차감하기로 했다는데 하필 그 손님이 입고 있던 옷들이 죄다 명품인 거 있죠? 위아래 합하니까 1,0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돈에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시집갈 돈도 모아야 하는데 그 큰 돈을 월급에서 차감해버리면 우리 애는 뭐 먹고 살아요. 엄마인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제 월급도 다 대출금 갚는 데 들어가거든요. 그이가 살아생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어서 그거 갚느라 허리가 휘네요. 자식이 이렇게나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힘은 없고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어디 빌릴 곳도 없고 엄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해주니 그저 미안해 죽겠어요.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안 됐더군요. 열심히 일하다가 손님의 옷을 실수로 망가뜨린 건데 그게 하필 1,000만 원 돈이나 되는 명품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유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월급으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모님께서는 부모로서 자식 일 하나 도와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며 펑펑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저한테 여윳돈이 있어서 우선 그걸로 이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1,000만 원 없다고 저한테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여유 되니까 그 정도는 무리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저는 퇴근을 하던 이모님께 잠시 앉아보시라고 말한 뒤 준비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1,000만 원이요. 우선 이걸로 따님 일부터 해결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빌려주길 바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 없어요. 알아요. 이모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란 걸. 그냥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이모님 아니었으면 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집안일이며 육아며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덕에 아무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도움될 만한 게 있다면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모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아시죠? 그만큼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번 일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받을게요. 내가 이 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 딸 생각하니까 염치고 체면이고 그냥 다 무시하게 되네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어떻게든 꼭 갚을게요. 돌려받을 생각하고 드리는 돈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니 편하게 받으셔도 돼요. 남편은 모르는 돈이거든요. 이렇게 큰 신세를 지고 어떻게 꼴꺽해요.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마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되는 만큼 조금씩 나눠서라도 갚을게요. 가족도 도와주기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이모님은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님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며 힘내시라고 위로했어요. 그 뒤로 이모님은 따님의 일을 잘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집안일과 육아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자까지 쳐서 갚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미안하다며 이자는 마음으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보다 더 신경 써서 우리 부부와 아이를 챙겨주셨죠. 저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모님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셨고 저도 마음 놓고 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꽤 만족스러웠어요. 일도 가정도 뭐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제게 이모님이라는 존재는 제 삶을 완성해주는 큰 요소였습니다. 직장에서 마음껏 능력 펼치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고 아이도 이모님의 케어를 받으며 잘 자라고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삶이었어요. 저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이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뭐든 영원한 게 없나 봅니다. 우리 가정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린 거죠. 이모님, 앞으로 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저한테 몰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밖에 나간다면 누굴 만나는지, 얼마큼 자리를 비웠는지도요. 그건 왜요? 그이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요? 그럴 리가요. 승우 엄마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일하느라 바쁜 사람인데 딴짓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그건 차차 확인해보면 알겠죠. 저도 이모님처럼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만 의심이 가요. 여자의 총 무시 못하잖아요. 저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남편 잘 못 챙겼어요. 이모님 믿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안 챙겨줘도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 행동이 이상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다르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박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승우 아빠가 허튼 짓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한번 이야기해보지 그래요? 이미 다 해봤어요. 저도 이모님 말씀처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늘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자꾸만 저를 속이려고 하니까 작은 것까지 의심되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려고요. 그럼 알겠죠.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지 여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 몰래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서 이모님께 남편을 지켜봐달라고 따로 부탁했습니다. 저도 이모님 말씀처럼 괜한 오해를 하는 거였으면 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일 때문에 바쁘다는 둥 자꾸 나가지를 않나.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박하니까 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남편 핸드폰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도 그렇고 내비게이션 기록도 깔끔했습니다. 마치 철저하게 다 지우고 들어온 사람처럼요.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애 낳고 살다 보면 배우자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인지 딱 압니다. 남편은 분명 저를 속이고 있는 게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24시간 몰래 졸졸 따라다니고 싶은데 제 직업 특성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서 쉬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일할 시간도 부족해서 야근과 늦은 퇴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남편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이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어요. 이모님은 남편이 그럴 리 없다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셨지만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찜찜한 기분이 풀어질 것 같았어요. 이모님은 정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이날부터 남편이 몇 시에 퇴근했는지 언제 집을 나갔는지 제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일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이모님의 연락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약 보름 정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전달받았는데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모님에게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일이었고 저는 갑작스런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돼서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모님께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남겼죠. 이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이 집에 귀가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알려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이모님의 연락을 틈틈이 확인했어요. 이날도 남편이 일찍 귀가해서 아이와 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마음 놓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동네와 호텔 근처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더군요. 그 사람은 어떤 여자와 정답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고 남편과 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니 세상에나 제 남편이 맞더군요. 남편은 어떤 여자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다리에 힘이 그대로 풀려서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는 동료가 괜찮냐며 부축했고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동료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남편과 내연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두리번거려도 보이질 않았어요.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헛것을 본 건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모님은 분명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 눈앞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님, 저예요. 남편은요? 내가 보낸 문자 못 받았어요. 아까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다고 문자 보냈는데 답장 없어서 본 줄 알았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저녁 먹고 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직까지 퇴근 안 하신 거예요? 승우 아빠 혼자서 어떻게 애를 봐요. 나 없으면 애 보느라 저렇게 집에서 일도 못하는데. 나는 뭐 집에 가봤자 딱히 할 것도 없어서 늦게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승우 엄마, 이제 승우 아빠 그만 의심해요. 퇴근해서 어디 안 새고 집에 잘 들어오잖아요. 여자가 있다면 이렇게 승우 엄마 출장 갔을 때 외박해 하는 거 아니에요? 꼬박꼬박 집에만 잘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여자 같은 거 없는 게 확실해요. 네. 그런가 보네요. 그냥 제가 조금 예민했었나 봐요. 그럼 이따가 조심히 퇴근하세요. 저는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헛것을 본 게 아니었어요. 분명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은 왜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고 거짓말하는 건지 의아하더군요.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저는 곧장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CCTV를 확인해봤어요. 그동안 이모님께서 알려주신 남편의 퇴근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은 제게 거짓말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남편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이모님께서 알려주신 시간은 너무도 달랐어요. 심지어 제가 그날 호텔 입구에서 남편을 본 날, 그날 역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이 왜 날 속이고 남편을 도와주고 계시는 걸까? 나는 이모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왜 날 속이는 걸까? 머리며 마음이 너무도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모님의 문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왜 날 속였냐며 묻고 싶었지만 꼬리를 끊고 사라지면 어쩌나 싶어서 우선 모르는 척했어요. 그리고 따로 업체를 통해 남편의 뒤를 캤습니다. 역시 돈이 좋긴 좋더군요. 주는 만큼 일하나는 확실히 해왔어요. 사진으로 처음 본 남편의 내연녀는 저보다 어린 여자였습니다.
젊고 예뻤어요. 제 두 눈으로 젊은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에 너무도 허탈하고 허망했어요. 난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걸까?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일만 했던 걸까? 철저하게 배우자를 믿은 내가 잘못된 걸까? 별의별 생각들이 저를 탓하고 괴롭혔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힘이 없어서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남편은 없었고 이모님과 아이뿐이었습니다. 이모님은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나오시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아이고 수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술을 이렇게 마셨어? 오늘 회식이라도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마시면 어떡해? 이렇게라도 마시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요. 오늘 남편은 내연녀를 봤거든요. 내연녀? 직접 만나기라도 한 거예요. 아니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이모님, 그동안 저 왜 속이셨어요? 이모님이 집에 남편 들어왔다고 한 날, 그때 다른 여자랑 호텔 들어가던데요. 이상해서 주차장 CCTV 다 살펴봤는데 이모님이 알려주신 시간에 남편 차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도대체 왜 저를 속이신 거예요? 그동안 이모님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고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모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남편도 그렇고 이모님도 그렇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제 말에 이모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처럼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승우엄마, 미안해요. 나는 단지 승우 엄마를 위해서 그랬어요. 진짜 승우 아빠한테 여자가 있는 걸까 싶어서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세상에나 글쎄 정말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앞이 캄캄한 거야. 그걸 알게 된 승우 엄마가 버틸 수 있을까?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여졌어요. 괜히 한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린 수호가 너무 불쌍해서. 원래 남자는 바람 피우고 그래요. 죽은 내 남편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람은 그냥 바람일 뿐이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만 조용히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수호 아빠가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적당히 놀다가 알아서 정리하겠거니 했지. 그래도 내가 사실대로 말했어야 하는 건데. 수호 엄마 위한다고 주저넘게 굴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그래도 제가 아내인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모님 말씀만 믿고 제가 괜한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마터면 바람 피우는 남편한테 속아서 바보와 같이 지낼 뻔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일이 해결돼요? 바람 피운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속인 건 미안하지만 난 정말 수호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이모님은 저를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도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술도 마셨겠다. 감정이 소용돌이처럼 마구 휘몰아쳤고 그간 마음고생한 것까지 합쳐서 서럽게 울어댔어요. 이모님은 그런 제게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하셨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이모님이 날 위해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서운한 감정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모님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채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
저는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포크로 향하자 남편이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얼른 와서 앉아. 내가 해장국 끓여놨어. 대체 어제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이모님은? 이모님은 어쩌고 당신이 밥을 차리고 있어? 이모님은 이제 안 오셔. 오늘부로 그만두신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나도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그러시네. 남편의 말을 듣고 술이 확 깨더군요. 너무 놀라서 황급히 핸드폰으로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소용없다고 했어요. 본인도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해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받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모님은 제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모님이 그만둔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물론 이모님이 절 속인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어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모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인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몰아붙였나 싶더군요. 그간의 정도 있고 우리를 잘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은 용서 못해도 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이모님의 거짓말은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고민 끝에 이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듭 지은 것도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이모님의 이력서를 찾았고 그곳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서 갔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이모님의 집을 찾았고 마침내 이모님이 사시는 빌라가 보였어요. 계단을 오르며 천천히 올라가는데 순간 위층에서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오시지 마세요. 아유, 우리 예비사위 간다는데 어떻게 안 나와봐. 그나저나 언제까지 이모님이라고 부를 거야. 이제 편하게 장모님이라고 불러야지. 장모님이요? 그래, 장모님.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야? 난 그냥 내 사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승우 엄마가 김서방한테 여자 있다는 거 다 알았는데 이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두 사람 만나는 거 감춰주려고 얼마나 애먹었었는데 이혼 준비하라고 시간까지 벌어주고. 물론 승우 엄마가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 아무튼 이제 우리 한 식구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 편하게 부르면서 지내자고. 그래 오빠,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승우 조금이라도 어릴 때 정리하면 좋잖아. 이건 틀림없이 남편과 이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위층 계단을 쳐다봤어요. 계단 난간 틈으로 남편과 이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진으로 본 남편의 내연녀도 있었죠. 이모님을 용서하러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오당탕 과일들이 계단 밑으로 굴러갔고 그 소리에 그들은 고개를 돌려 계단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은 얼굴로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여보. 아이고, 승우 엄마. 남편과 이모님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어렵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젊은 여자가 좋디? 그래서 누구 딸인 건 상관없이 바람 피운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전 진정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닥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똘린 입이라고 어떻게든 변명하려는 모습이 추악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내연녀가 소리를 깍 지르며 뭐하는 거냐고 제게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되지 때리기 왜 때려요? 오빠 괜찮아?
네 오빠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도 한 대 맞아야 하거든. 저는 곧바로 손을 치켜 올려 내연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은 표정이 확 바뀌더니 왜 때리냐면서 소리쳤어요. 지금 귀한 내 딸 얼굴에 손댄 거야. 미쳤어? 아니요. 난 그 누구보다 멀쩡해요. 미친 건 당신들이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깟 일로 이렇게 발끈하면 어떡해요? 당신 딸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내연녀잖아. 여태 내 심장을 칼로 난도질했는데 난 뺨 좀 때리면 안 돼? 그게 그렇게 분해.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난리 피우자 옆집이고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모두 문을 열어서 우리를 구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려던 것 같은데 내연녀라는 말이 나오자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조용히 쳐다보더군요. 이모님은 이웃들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집으로 끌어당겼고 저는 그 더러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손 쳐!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왜?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 그러게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이제 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겠네. 엄마가 가정부로 일하는 집 남편이랑 당신 딸이 바람났다고. 난 지금 바람 피운 남편보다 당신한테 더 화가 나.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여태 우리를 위해 한 행동들 다 거짓이었던 거야. 당신 정말 소름 끼친다.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의지하고 기댈 뻔했네. 어제 당신이 한 말 기억나? 날 위해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도 들어왔다고 거짓말했다는 거 말이야. 그래. 결국은 이거였어. 본인 딸이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거 감춰주려고 거짓말한 거였어. 속셈은 따로 있었으면서 가증스럽게 날 위하는 척 굴었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어제 내가 술기운에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서 용서해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런데 그새 그 인간 불러서 오순도순 식사한 거야. 아, 당신 참 비위도 좋다. 아무리 딸이라지만 이혼도 안 한 유부남이랑 이어주고 싶어? 그것도 애 딸인 애 아빠를. 그놈의 바람.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나도 내 딸이랑 승우 아빠 만난다는 사실 알고 많이 놀랐어. 하지만 뭐 어쩌겠어. 내 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데 잘 되도록 도와줘야지. 이왕 이렇게 알게 된 거 시간 끌 거 없이 얼른 이혼해. 더 이상 귀한 내 딸 내연녀 만들지 말고. 뭐라고? 왜? 재혼하는 꼴 보기 싫어서 이혼 안 해주고 버티려고? 그래봤자 손해보는 건 승우 엄마야. 이 모든 일이 다 내 딸 때문에 벌어진 일 같지? 웃기지 마. 이건 다 승우 엄마 잘못이야. 그러게 애 엄마가 무슨 일을 한다고 설쳐? 조용히 애나 보면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남편 간수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딸 간수 못한 당신 잘못은 아니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마. 그런다고 당신들 잘못이 없어질 것 같아. 우리는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나 본데. 여기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눈 좀 봐. 다들 벌레부터 보고 있잖아. 뭐 벌레.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사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야. 어차피 두 사람 일 때문에 바빠서 서로 신경 쓸 시간도 없었잖아. 그저 애 때문에 처음으로 사는 거 아니었어? 그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승우는 내 딸이 친엄마 못지않게 잘 키워줄 거야. 그럼 승우 엄마는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되잖아. 한 달에 한 번씩 승우 보면서. 도와준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다더니 이런 식으로 갚겠다? 내가 이러려고 1,000만 원 빌려준 거 아니야. 아주 이자까지 쳐서 제대로 갚아주려는 모양인데 잘 들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난 저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괜한 복수심으로 쓰레기 같은 놈 내 아이 아빠로 둘 수 없거든. 그리고 더러운 내연녀 손에서 자라게 할 생각도 없어. 내 새끼는 내가 키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머리 맞대서 고민하는 게 좋을걸?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가 이 쓰레기랑 이혼하면서 좋게 도장 찍을 것 같아.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빼앗을 거야. 네 딸년한테 상간녀 소송도 걸 거고
당신한테 빌려준 1,000만 원도 이자까지 얹어서 도로 빼앗을 거야. 아주 아득바득 다 빼앗을 거라고. 거기다 둘이 다니는 회사에도 다 까발릴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회사도 그만두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사도 가야겠네. 동네에 소문 쫙 퍼져서 살 수 있겠어? 내 언녀 딸을둔 엄마로 얼굴 들고 다닐 자신 있냐고. 너 어디 한번 그러기만 해. 회사에 소문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나라엔 법이 왜 있는데? 내가 지금 그깟 법이 무서울 것 같아? 회사에 소문 퍼뜨린 걸로 얼마든지 고소해봐. 그깟 거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명예훼손. 벌금 얼마 안 해? 내가 그거 낼 돈이 없겠어.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실력 좋은 변호사까지 선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내가 네 딸년 이상 아주 망쳐놓을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언니라는 꼬리표 달고 살게 할 거라고. 인연이 감히 내 딸한테. 이쯤 되니 이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내 언녀의 엄마란 사람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고 계단에서 실랑이 하다가 제가 크게 다치게 됐어요.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대신 경찰에 신고해줬고 내 언니 엄마를 제게 떨어뜨렸습니다. 제3자가 봐도 잘못한 사람은 저들이기에 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경찰이 출동하고 저는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서도 떼고 이혼 준비도 들어갔어요. 고맙게도 구경하던 이웃 주민분들 중 한 분이 증인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모아놓은 불륜 증거들도 있어서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갔고 위자료 문제로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챙겨받았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과 그 엄마의 폭행 고소까지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죽어도 합의 안 해준다고 버텼고요. 내 언녀 회사와 남편 회사에 불륜 소문까지 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밝히면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피곤해질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건을 듣고 머리 좀 썼습니다. 그 둘의 회사에 찾아가서 여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전화 통화하는 척하며 둘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들이 저 대신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렸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급기야는 회사 이미지 문제로 잘리게 되었다더군요. 저한테 일부러 소문낸 거라고 막 따지면서 명예훼손 들먹였는데 저는 그냥 회사 앞에서 통화한 게 다라며 소문 퍼뜨리지 않았다고 밀고 나갔어요. 누가 들어서 소문낸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관리하냐면서 따지니까 씩씩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편과 헤어지겠다며 싹싹 빌었고 제발 엄마와 합의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남편 역시 한눈 팔아서 미안했다며 본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사랑 어쩌고 할 때는 언제고 돈 잃고 회사 잘리니까 그제서야 서로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더군요. 참 간사한 사랑이죠. 아무튼 저는 끝까지 그들이 벌받는 꼴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속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